저희가 좀 전에 문제 4번까지 했었죠? 그래서 일단 문제 5번 1분 드릴 테니까 자동인지 수동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. 우리 보시면은요, 자동결산의 기말재고자산, 퇴직급여, 충당부채, 감가상각, 대손충당금, 그 다음 무슨 세요? 법인세. 그래서 1번 수동, 그 다음에 2번 자동, 그 다음에 3번도 자동. 일단 1번 분개 한번 적어보세요.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, 헷갈리시면 이렇게라도 꼭 풀어보세요.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금액 적으시고, 수익 비용이라고 나오면 내년 거. 또 거기 보시면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. 뭐라고 되어 있어요? 자산. 그러면 자산의 뭐여? 감소. 그래서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세요? 대변이죠. 그래서 대변의 소모, 품. 그 다음에 차변에는 소모품 B.
그 다음에 20개 중에서 6개 남았죠. 그러면 몇 개 쓴 거죠? 14개는 사용한 거죠, 올해. 그래서 14개에 하나당 5만 원 하니까 얼마 나와요? 70만. 그래서 제가 자산일 때는 올해 거 쓰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20개 중에서 6개 남았으니까 몇 개는 썼다? 14개는 썼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? 12월 31일. 아이고, 공장 건가요? 아이고, 죄송합니다. 8이 아니고 5. 그래서 요거를 12월 31일에다가 넣어 보세요.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소모품비 500번대 70.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? 소모품 70. 그 다음에 요거 일반 전표에다 넣으셨죠?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뭐예요? 자동입니다.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.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? 1월에서 12월.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나는 데까지 해보세요. 요건 좀 안 했던 거예요. 두 개 다. 아, 맞다. 같이 할게요. 그냥 요건 두 개 다 안 했던 거라. 일단 3번 먼저 할게요. 3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. 두 번째 줄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의 등록. 요건 요거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.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으세요.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. 여기 위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계장치 선택하시고요. 그 다음에 자산 코드명에다가 코드 번호 100 몇 번이요? 1번. 그 다음에 기계 장치 치시고.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은 2019년 7월 27일 치세요. 되셨습니까?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초가액에다 취득원가 넣는 거예요. 3천 치시고 3천 입력하시고요.
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에 900 치세요.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. 11번 내용 연수.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 연수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? 5년. 그 다음에 제조니까 몇 번대예요? 500번대 1번. 그럼 다 했어요. 그리고 뭐를 적는 거냐면 얘를 적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삼각범위액이라고 얼마 있죠? 947만 1000원 있으세요? 그거를 유인물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. 947만 1000원. 왜 적어야 되냐면 이거 자동 결산이잖아요. 그러면 자동 결산은 그 결산 자료 입력에다 입력까지 해주셔야 끝이거든요. 그래서 금액을 적어주시고 이거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문제가 많지 않아요.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풀고 있는 거 몇 회죠? 98회죠. 여러분들이 101회예요. 몇 회라고요? 101회. 그러면 차이 많이 나요? 차이 별로 안 나요? 차이 별로 안 나죠. 그래 나올 확률이 적어요. 최근에 냈었던 거 잘 안 내요.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.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. 최근 거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그렇게 내요. 얘네들 자체가. 그 다음에 여기 결산자료 입력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우리 결산은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요? 1월에서 12월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컨트롤 F 감가상각 아니면 감가만 쳐도 돼요. 컨트롤 F 감가 라고 치시면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나올 거예요. 여기가 500번대입니다. 왜 일로 와야 되냐면 아까 제조였었잖아요.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가셔서 아까 우리 얼마 적었냐면 947만 1000원을 요 칸에다가 치시면 됩니다. 여기 기계장치 칸에다가.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2번은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. 제가 요렇게 적어드리잖아요. 이게 프로그램에 나오는 순서예요. 법인세는 아래쪽에 있어요. 기말은 위에 쪽에 있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. 스크롤바. 제일 밑으로 쭉 내리시면 선납세금이라고 있을 거예요. 아래쪽에. 100만 원이라고 혹시 있으세요?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금액을 옆에다가 똑같이 치세요. 똑같이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선납의 뜻이 뭐죠? 먼저 세금을 뭐 했다? 납부했다. 그 다음에 거기 뒤에다가 그 지금 지문에 보시면 법인세 700이라고 되어 있어요.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? 700. 근데 100만 원 먼저 냈죠? 그럼 얼마만 더 내면 되죠? 600. 그래서 밑에다가 600. 이게 다예요.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이게 전산세무 때는 되게 쉬워요. 왜냐면 세무는 자주 나오니까. 근데 회계는 좀 어려운 게 그렇게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연습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선납세금에 있는 금액을 옆에다 그대로 쳐요. 그리고 지문에 보시면 꼭 법인세 얼마라고 나오거든요. 거기에서 선납세금을 더해요, 빼요, 빼요. 그래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아래에다 넣으시고 여기 확인하시면 돼요. 여기 위에 보시면 법인세 등이라고 있거든요. 여기에 있는 금액이 그 지문에 있는 금액하고 똑같으면 맞은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무슨 추가요? 전표 추가. 요거 꼭 눌러 주시고요. 마무리하세요.
근데 요거 두 개는 꼭 시간 내셔서 한두 번씩 연습은 해보셔야 돼요. 왜냐면 자주 안 나오는 건지라 요 두 개는 나왔을 때 맞추기가 좀 무난한 편은 아닙니다. 나쁜 문제예요, 어떻게 보면.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쉽지도 않은 게 기억이 나면 별거 없는데 기억 안 날 확률이 좀 높아요.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조회입니다.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는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.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찾을 시간 또 드릴게요.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.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카드. 부가가치세에서 자세히 물어보면 메인 매출장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. 그 다음에 2번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의 계정 과목이면 총 계정 원장. 그 다음에 3번에 거래처 나왔으니까 뭐요? 거래처 원장 3분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. 1번은 왜 메인 매출장으로 가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요. 신고서에 보시면 신용카드가 있긴 있어요. 근데 여기에 현금 영수증까지 합친 거예요. 그럼 여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카드로만 팔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으로만 팔 수도 있고 둘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요 문제는 여기 가서 찾으라고 합니다. 메인 매출장. 그래서 메인 매출장 가셔서 4월 1일에서 6월 30. 그 다음에 매출에 여기 보시면 카과라고 떠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날짜 똑같이 치고, 그러니까 이 메인 매출장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입력할 때 과세니, 영세니, 면세니 이런 식으로 입력하잖아요. 그 입력한 것만 찾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카과 이렇게 누르시면은 카드만 나오죠. 그래서 카드 얼마예요? 220. 왜냐하면 공급대가의 뜻이 부가세 포함이에요. 뭐 포함이라고요? 부가세 포함. 그래서 220 되겠습니다.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서 찾았어도 금액이 같을 거예요. 그래서 신고서 가셔서 4월에서 몇 월이요? 6월. 그러면 합치면은 여기 보시면 200에 20. 그래서 합치면 얼마예요? 220. 근데
여기는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요? 틀릴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저기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곳이니까.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. 일개표, 월개표 가셔서 상반기는 1월 1, 아이고, 여긴 일개표고. 월개표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? 6월.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왜 여기로 왔냐? 총계정 원장인데 총계정 원장 가셔서 1월 1일에서 6월 30. 그 다음에 접대비죠? 근데 8이니까 판이니까 800번대. 이렇게 쭉 나옵니다. 가장 많이 발생한 거 몇 월이에요? 2월. 그래서 2210. 그 다음에 다음 거 3번.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거래처 원장 가셔서 5월 말이니까 5월 31일 외상 매입금. 그리고 거래처 모를 때에는 뭐만 치시라고요? 엔터 엔터 치면은 쭉 나오시죠? 그러면 여기에서 잔액이 가장 뭐한데요? 큰데. 그래서 거래처명은 사랑 상사. 그 다음에 6,300. 끝. 그래서 이런 걸 쓰셔갖고 여기에다가도 넣어야 된다 그랬죠.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누르고. 근데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. 메뉴 열려 있으면 이게 안 눌러져요. 그래서 혹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안 눌러질 때는 여기 밑에 작업 표시줄에서 메뉴를 없애 주셔야 뜹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적은 거 그대로 뭐 하시면 돼요? 옮기시면 돼요. 그래서 연습할 때도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. 마지막에는 꼭 무슨 저장이요? 답안 저장.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남긴 했는데 딴 걸 하긴 할 거예요. 근데 답 맞추기가 좀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어디까지 하시냐면 제가 이제 97에 나눠 드릴 건데 입력은 하지 마시고 97에 이론 15문제하고 문제 2번이 일반 전표였잖아요. 요거 분계까지 한번 적어 보세요. 그래서 내일 이론 맞추고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씩 진행할 테니까요. 저기까지 좀 해주십시오. 왜냐면 이거 이론 풀고 나면은 45분인데 45분에 뭘 맞출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내일 한 번에 쭉 나갈 테니까 이론 15개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일반 전표 분계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일 아마 96회까지 풀 거예요.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1시간 동안 푸시고 1시간 동안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.